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이 영상 50만 구독자 때 1등으로 당첨되셨던 분을 만나기 위해 맛있는 점심 식사를 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전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기자 같아요, 기자. 그래요? 지금 내비를 찍었는데요, 216km 나오네요. 3시간.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한테는 별로 멀지 않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끝이기 때문에 3시간 거리면 가볍게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죠. 와, 저 뭐예요? 우와, 되게 전주답다. 드디어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드리고 만나서 좋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시죠. 아직 구독자님은 도착하지 않으셨고요. 어쨌든 분위기 좋네요.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 높은 그 사장님 오시는 사장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이에요. 세상에 네? 진짜 실제로 뵀다니. 우와. 자, 그래도 식사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보내드리기는 아쉽잖아요. 이런저런 몇 마디 인터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채널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보드셰퍼의 돈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네, 그 책을 읽으면서 가지고 있던 그 돈에 대해 좀 잘못된 관념 같은 게 되게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면서 찾아보게 된 거죠. 저절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왔고,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된 그 채널이 박구미님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사람을 잘 이렇게 돈에 관련해서 하는 말은 사람 말을 잘 못 믿어요. 근데 박구미님 영상 그 초창기에 그 막 설명해 주시는 쉬운 영상들 있잖아요. 제 수준에 맞게 너무 쉬워서 그냥 알아가는 재미로 계속 거기에 안착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때요?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실 때 이 채널을 보게 됐는데 네.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공부를 더 해야겠다. 선생님이시면 네. 교직원 공제외에 네. 상품이 절대 보장해 주는 절대금리들이 있잖아요. 네. 거의 그걸로 재테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거는 월급에서 원천 징수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일부러 저축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월급 받을 때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돈이어서 정말 이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그런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조금 젊은 분들한테는 약간 눈앞에 보이는 그런 내 돈이 불어나는 그런 성과가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막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나 그러진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장기 그 저축의 그 효용성은 항상 조금 이제 연로하신 선생님들, 선배 선생님들께서 그거 무시 못하더라. 이제 나중에 이제 동기 그게 아마 1%만 돼도. 네.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처음인데요. 처음 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식당에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쫓겨나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고 추운 겨울에 숲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추운 점과 그리고 눈이 부신 점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즐겁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투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좀 짜놓으셨어요? 자산 배분 투자 설명해 주시는 영상에서 너무 공감이 갔던 말이 소화가 잘 되는 투자 방법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가고, 내가 원하는 투자도 이거다. 뭔가 맨날 이걸 창을 들여다보면서 불안해하고 막 팔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투자 말고, 투자해서 제 돈을 불리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이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고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커졌어요. 네. 좋네요, 좋네요. 그 뭐 포트 짜시다가 궁금하신 거 없었어요? 제가 그 제 계좌에 뭔가 이제 그 목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세워놔야 제가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는 넘어야지 이렇게 욕심을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들보다 높은지 낮은지. 그래서 네. 혹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수액이든 어떻게든 투자를 할 때에 그 목표 수익률을 좀 정할 수 있는 어떤 뭐 자료라든지 객관적인 이런 지표 같은 것들이 참고할 만한 게 있나.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산 배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목표 수익률을 안 정해요. 그래서 잔고의 목표를 정하는 게 더 좋아요. 수익률의 목표를 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요. S&P 기준으로 보통 1년에 10%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자산 배분을 하는 사람들 1년에 6%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목표 수익률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나고 나니까 연유라 하니까 1년에 10%였던 거지 해마다 10%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000, 100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투자가. 그러면 이제 목표를 그렇게 세우게 되면 실패 안에 성공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투자랑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잔고 목표를 세우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올리는 수익률이 아니고 시장이 주는 수익률이라 매우 수동적인 수익률이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줄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율로 환산하면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연 6% 이런 걸 달성할 수 있겠죠. 공제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차곡차곡 누적되는 그 원금이 있기 때문에 네. 파워를 가지는 거잖아요. 꾸준히 넣는 사람을 이기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도 자산 배분 포트를 짜시고 나서는 금액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정말 진짜 와닿았어요. 이건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세일즈를 전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뭔가를 가입하거나 뭔가를 사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분이 금융 지식을 나한테 알려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유튜브가 생겨 있다고는 하지만 선별하는 힘이 번거롭잖아요. 선별하는 과정이. 그래서 저는 신뢰감이 있는 컨텐츠로 많은 사람들에게 금융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어릴 때 동교육 못 받고 자라서 뒤늦게 와가지고 네. 얼마나 쫓아가느라 힘들었어요. 네. 실제로 저도 정말 그 아이들 나이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돈에 대해서 어떤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도 되는 것들이라고 알고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늦게서야 했을 때에 더 어렵게 느껴지고 저도 되게 조금 벅찰 때도 있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듯이 아이들도 여전히 돈에 대해서는 그냥 많으면 좋은 거. 대화가 예전이랑 많이 안 달라졌어요? 관심이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왜 제가 뭐 교실에 쉬는 시간에 가보면 애들이 뭐 검색을 해놓은 거 이렇게 그냥 흔적을 보면은 네. 뭐 자기네 뭐 좋아하는 연예인 그룹 뭐 빅히트 뭐 네. 이렇게 기업 주가 검색해보고 주가 검색해요? 네, 주가 검색해보고 저는 뭐 선생님들한테 그 주식 있냐고 막 물어보고 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이들도 확실히 좀 관심이 많아졌고 실제로 제가 가르친 애기 중에는 네. 저만 보면은 네. 삼성전자 우 주식을 그렇게 사야 한다고. 삼성전자 우. 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계좌도 네. 자기가 주식 계좌 어머님한테 말씀 이렇게 드려서 계좌 안에서 뭐 용돈 받은 거 이렇게 넣어서 실제로 관심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많이 모았어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결국 그 많은 어린 친구들한테 좀 더 투자에 대한 필요성, 주식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자극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 학생들이 네.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뭔가 열정을 가지는데 가로막는 그 장애물은 뭐 같아요? 애들도 정말 중학생들이지만 네. 이생망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생망이 중학교에서 나오면 거기서 벌써 나와요? 네, 나옵니다. 해보지도 않은 단계인데. 좀 이제 아이들도 네.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이야기 다 알고 있고요. 오히려 네. 저희보다도 더 그래요?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더 부정적인 시선으로 더 많이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된다? 뭐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되게 어찌 보면 흔하잖아요. 근데 그 현상 자체만 보고 우리가 지쳐버리고 꺾여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있는 반면에 기회도 생겨나고 있다는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만 하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떠올려 봤을 때 스타트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기회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로서 제 채널에 나가야 될 방향을 좀 알려주세요. 실제로 되게 교육이나 이런 알고 계신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정말 나눠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되게 크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오는 그 경제의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직 이해하고 내가 그 기사의 의미, 이런 이슈들의 의미, 실제로 이제 이게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기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 같은 거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지금에서야 이제 막 이렇게 신문을 조금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네. 모르는 용어도 너무 많고 뭐 이런 지표가 발표됐다고 해가지고 뭐 되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고 네. 약간 그런 또 이렇게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또 그런 부분도 다뤄주실 수 있다면 다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장을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말씀을 안 드립니다. 시장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처음에 유튜버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 50만 명이 넘기까지는 이렇게 나눠주시고자 하는 그 진실된 마음에 되게 공감을 그만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많아지셨다는 것에서 저도 제가 가고 있는 이 투자의 방향이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는 방향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든든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고민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 항상 성투의 길을 함께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와, 저도 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성투를 기원합니다. 성투를 기원합니다. 고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구독자와의 첫 만남,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만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나눠본 구독자도 처음이고요.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저한테 더 도움이 되고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과 힘을 충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당장 이 영상에 사연 남겨주세요. 지금 영상 아래 나가는 메일 주소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그 사연을 읽고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면 컨텐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서울로 올라가서 열심히 작업해서 여러분들에게 컨텐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